100g에? 어디 100g에 4만원이면 키로에.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에도 속초편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대포항이고요. 여기엔 둥근 형태의 항구를 따라서 수많은 수산시장과 횟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예전만은 못하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 규모 면에서는 속초 최대를 자랑하죠. 이런 회센터만 하더라도 6동 정도가 있고 지금도 100여 곳 이상의 점포들이 모여 영업 중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발된 관광지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 난전시장의 향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북적이는 난전시장 통해서 아줌마들과 흥정을 하며 값싸고 싱싱한 회를 아주 배불리 드시던. 아쉽지만 이제 그런 정취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되려 과도한 바가지 요금이란 이미지가 생긴 판이죠. 이러다 제2의 소래포구가 되어 민심을 잃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네요. 지난 여름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전국 최고가의 횟감 시세를 보고 갔는데 휴가철이 아닌 비수기 대포항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럼 지금 여긴 어떤 수산물들이 나오는지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겨울 대포항에서 가장 먼저 맞아주는 생선은 방어입니다. 방어는 겨울엔 따뜻한 남쪽으로 회유하는 어종이에요. 그래서 겨울엔 얘네들이 모여드는 제주도가 주요 산지로 꼽혔죠. 하지만 해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상황도 변했는데요. 동해안 바닷물이 따뜻해지니 더 이상 먼 남해안까지 내려가지 않게 된 겁니다. 어쨌든 방어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겨울 제철 생선인데요. 특히 고소한 기름이 가득한 대방어는 그야말로 겨울의 진미죠. 저도 조만간에 방어 스타트 해야겠습니다. 또 많이 보이는 생선이라면 역시 겨울이 제철인 놈이죠. 가숭어입니다. 사실 가숭어란 이름은 가짜 숭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국적으로 이걸 참숭어나 숭어라고 부르죠. 반면 정작 오리지널 숭어는 보통 개숭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주객이 전도됐네요. 가숭어는 양식도 많이 하는데 겨울의 대표 가성비 횟감으로 꼽히죠. 국민의감 광어 역시 겨울이 제철입니다. 수온이 낮아짐에 따라 지방층이 쌓이고 살집이 두툼해져요. 양식 자연산 할 것 없이 말이죠. 다만 요즘 양식 광어 가격이 좀 비싸네요. 이러다 국민의감 타이틀을 뺏기는 건 아닌가 몰라요. 위쪽 수조에 보이는 생선은 말쥐치들이네요. 사시사철 언제 먹어도 편차가 적은 깔끔한 맛의 횟감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 수조에서나 보일 만큼 흔하고 찾기 쉬운 것도 장점이죠. 호불호도 적어서 마땅한 게 안 떠오를 때 보험이 될 수 있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여기엔 우럭들이 보이는데 그중 한 마리가 살짝 좀 이상한 생김새를 띠고 있죠? 이건 누르시볼락이라고 하는 우럭과 아주 가까운 사촌입니다. 여기도 보이죠? 몸통 중앙에 검은 띠가 있고 지느러미가 푸른빛을 냅니다. 이렇게요. 역시 겨울이 제철인 생선으로 비슷한 크기면 우럭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조에 들어있는 것들이 일반 우럭인데요. 몸통에 띠도 없고 지느러미가 파랗지도 않은 게 보이시죠? 우럭 역시 겨울에 맛있는 제철 생선입니다. 수율이 낮다는 게 흠이긴 하지만 회도 아주 맛있고 무엇보다 탕거리론 우럭을 따라올 만한 생선이 드물죠. 양식 우럭도 맛이 괜찮긴 하지만 정말 제 맛을 보시려면 소위 개우럭이라 하는 자연산 큰 것을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겨울엔 돌돔이나 자발이 안 부러울 만큼 뛰어난 맛을 내거든요. 갑각류 점포들도 많아요. 홍게는 국산이고 대게는 아직 러시아산 수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왔을 때는 갑각류 킬러 매니저도 너무 비싼 가격에 여기선 차마 게 사달라는 얘기를 안 했었더랬죠. 우선 게 종류는 생각 외로 크게 비싸진 않은 듯합니다. 사이즈가 꽤 나가는 킬로그램급 돌돔들도 보입니다. 단가로 치자면 대포항에서 아마 가장 비쌀 것 같은데 여름철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낮은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비싸긴 하네요. 돌돔은 저런 건 어떻게 자연산이에요? 매입 단가가 높은 생선이긴 해도 킬로그램당 20만원이면 부요리 쫙 깔리는 웬만한 횟집 가격이라 이날 시장 곳곳에서 많이 보이던 생선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고등어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아주 커요. 작은 방어만 합니다. 고등어도 날이 추워질수록 맛있는 생선인데요. 어떻게 먹어도 좋은 국민 생선이지만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고등어 10,000원씩 드릴게요. 한 마리 10,000원씩이요? 이렇게 큼지막한 고등어가 한 마리 10,000원이면 나쁘지 않죠. 게다가 살찐 것 좀 보세요. 아주 통통합니다. 근데 아주 희한한 점이 있으니 동해안 고등어는 이렇게 크고 좋은 놈들이라도 이상하게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 덜합니다. 양식은 제하더라도 제주도나 부산 것과도 맛 차이가 크게 나요. 희한하죠? 근데 고등어만이 아닙니다. 전어 역시 희한하게 동해에서 잡힌 게 맛이 덜합니다. 흔히 가을 전어라고 하지만 전어는 겨울에도 더 커지고 더 기름져집니다. 이런 큰 겨울 전어가 우리나라에선 별 인기가 없지만 일식에선 코노시노라 하여 초밥 재료로도 인기가 많죠. 포를 떠서 살을 바르면 정말 고소하게 살살 녹는데 이것도 동해안 전어는 또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 안 납니다. 참 희한해요. 다른 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쪽에서도 다양한 횟감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대포항에서도 많이 보이는 품목이라면 바로 꽃새우로 잘 알려진 물렁가시 붉은 새우입니다. 동해안 깊고 찬물에 사는 맛있고 값비싼 횟감용 새우인데요. 독도새우로 하여 독도 인근 해역에서 잡힌다고 알려졌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의외로 멀지 않은 연안에서 잡히기도 해요. 여기서 가격은 킬로그램당 30만원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새우 퀄리티는 금액에 못 미치는 듯 합니다.
원래 어획량이 적고 폐사율이 높아 단가가 비싼 새우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크기도 좀 작고 A급 새우라고 하긴 어렵네요. 얘네는 자잘한 걸 마리수로 먹기보단 큰 걸 몇 마리를 먹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건 이렇게 크고 아주 검붉은 색을 냅니다. 다양한 먹거리 중 특히 수산물 분야는 많은 분들이 뭔가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다른 식재료보다 접하는 빈도가 낮아서인지 뭐가 뭔지 늘 헷갈리기 쉽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실제로 유통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잦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소위 바가지, 저울치기, 바꿔치기 등이 대표적이죠.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은 그런 일이 없게끔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러분의 호갱 탈출을 제가 도와드립니다. 바다가 주는 엄청난 다양성은 수산물만이 갖는 큰 매력이거든요. 아는 만큼 훨씬 더 즐겁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뭘 몰라서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하는 일, 혹은 너무 맛있는 걸 몰라서 못 먹는 일을 없애드리죠. 인생은 짧고 먹어봐야 할 맛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이쪽 바구니에도 여러가지 생선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있는 울퉁불퉁한 빨간색 생선은 삼색입니다. 삼식이는 별명이에요. 이걸로 끓인 삼식이 매운탕이 아주 유명하죠. 회로도 먹지만 역시 그래도 시원한 탕이 일품인 생선입니다. 머리 크고 못생긴 게 국물이 맛있다는 건 생선계의 국룰이죠. 얘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생선계의 못생긴 놈들을 떠올려봐도 알 수 있어요. 회는 몰라도 국물로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놈들입니다. 삼식이, 요거는 젖꼭지, 요거는 돌참치. 여기서 전복치는 개도라치를, 돌참치는 쥐노래미를 가리킵니다. 특히 전복치는 강원 지역에서 유난히 가격이 비싸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강원도 특산 생선 같은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분명 맛은 좋지만 동해안 지역에선 이제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습니다. 여기서는 키로에 무려 15만원입니다. 대포항은 이렇게 세트 메뉴 구성으로 판매를 하는 집이 많습니다. 그냥 봤을 땐 여느 관광지 시장과 비교해 크게 이상한 점을 느끼긴 어려운데요. 과연 금액에 맞는 합리적인 구성인지는 다음에 와서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세트로 주문하지 않고 회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모든 구성이 있네요. 이것저것 담아서 한 바구니 얼마 이런 거요. 주로 5만원짜리가 많습니다. 구성은 되게 작은 사이즈의 양식 횟감에다 자연산 자보나 멍게 등을 곁들이는 식이에요. 이런 것도 잘만 고르면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는데 어딘가 구성이 좀 아쉬워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또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하고 돌아보는데 신기한 걸 찾았습니다. 뭐냐고요? 멋진 호피무늬 강담돔? 이것도 꽤 유니크한 생선이긴 한데 제가 본 건 바로 이 물고기입니다. 혹시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이건 바로 소위 전설의 물고기라 불리는 도돔입니다. 물론 아주 작은 새끼이긴 하지만요. 어릴 땐 이렇게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하지만 도돔이 점점 깊고 어두운 바다로 내려가 생활하게 되면서부터는 채색이 어둡게 변하고 결국 우리가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허나 아무리 전설이어도 이렇게 작으면 한낱 자버신세라는 거.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보거가 한창 제철입니다. 그중 특히 밀복이라고 부르는 이 건복이 많이 잡히죠. 가성비 보거라고 앞서 소개했었죠. 지금은 어느 집 수조에서나 이 녀석들이 흔하게 보입니다. 겨울 동해안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횟감이에요. 전문점에선 비싸서 못 먹던 보거회를 저렴하게 실컷 드실 수 있거든요. 회를 뜨고 난 서더리는 잘 손질해서 맑은 탕으로 끓여달라고 하시면 매운탕에선 느낄 수 없는 깔끔한 국물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강원도에서 황복이라 불린다고 했었던 표준명 졸복입니다. 보통 아주 작은 복섬을 쫄복이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진짜 정식 명칭 졸복은 바로 이 녀석이에요. 보다시피 이렇게 노란빛이 맴돌아 여기서 황복이라고 불리며 특징이라면 건복에 비해 육질이 더욱 단단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규모만큼은 정말 큽니다. 이쪽엔 또 뭐가 있을까 둘러보다가 동해안에 희귀 생선을 발견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정말 이제 오징어가 귀한 녀석이 되어가고 있죠. 오징어 가격이야 이제 뭐 놀랍지도 않네요. 오징어회 한 줍씩 먹으러 속초를 드나들던 20대가 그립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징어가 그야말로 넘쳐나던 시절이라 20마리 만원씩도 팔던 때였거든요. 전복치와 오징어 등이 들어간 이런 2만원짜리 회 한 접시면 17명은 배불리 먹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이건 난전 시절 동명왕의 모습이에요. 오징어 얘기가 나와서 잠시 라떼충이 되어봤습니다. 큼지막한 멍게도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같이 돌기가 뾰족한 게 자연산인 건 이제 다들 아시죠? 각종 다양한 가자미들도 동해안의 대표 품목인데요. 여기도 이 양식 범가자미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양식된 지 오래되지 않은 종이에요. 그래 수출하되는 사이즈도 아주 작았었어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 제 맛을 보기도 어려웠는데 이젠 이렇게 제법 큰 사이즈도 유통이 되나 봅니다. 1kg은 되겠네요. 사실 이것도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키로는 돼야 맛을 보죠. 돌가자미는 지금 산란철이니 배가 불룩한 건 피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대는 뚱뚱한 걸 고르면 회도 탕도 맛있는 제철 생선이라고 했었죠. 거의 집집마다 있으니 이걸 드셔보시겠다면 시장에서 제일 크고 뚱뚱한 놈들을 파는 집을 찾아가 보세요.
이쪽에 보이는 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면수어입니다. 아마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보던 이면수어는 생김새가 조금 다를 건데요. 도시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이면수어는 대부분 이런 노란 줄무늬가 있죠. 이건 수입산으로 단기 이면수어라는 국산과 좀 다른 종이거든요. 맛은 이런 국산이 더 잡내가 없고 깔끔합니다. 특히 해안지방 시장에선 이렇게 배를 따고 소금을 쳐서 많이 파는데 이런 거 사다가 노릇하게 구워 먹으면 정말 이면수어와 더불어 동해안의 겨울을 담당하는 생선이죠. 도루묵이에요. 이것도 말했지만 알이 더 질겨지기 전에 지금 드셔야 합니다. 이것도 겨울 동해안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생선이죠. 뚝지입니다. 암놈은 주로 신김치 썰어놓고 알탕을 끓여 먹고 순놈은 아귀처럼 살짝 데쳐 수육으로 많이 먹습니다. 이런 현지 음식들을 맛보는 것도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죠. 전국에서 가장 단단한 강원도산 해삼입니다. 턱을 박살내듯 오독한 식감이 매력이죠. 해삼도 역시 겨울이 제철입니다. 이제 수산시장 마지막 동이네요. 여기에는 빨간 고기들이 수조에 떠 있는데요. 독특한 생김새의 이 물고기는 얼마 전 삼척에서도 봤던 뿔도매 새끼들입니다. 큰 것들이야 값비싼 흰살 생선이지만 이런 작은 건 별 맛이 없습니다. 깊은 바다에 사는 종이라 이렇게 잡혀 나오면 뒤집혀 있기에 쓰죠. 이쪽 수조엔 손가락만한 작은 생선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작은 전갱이들입니다. 이건 후라이용 사이즈네요. 이런 건 회보단 등을 가르고 빵가루를 입혀 바삭하게 튀기면 아주 맛있죠. 수산시장에서 화로회와 매운탕 말고도 좀 더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오늘은 대포항 수산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비하면 다소 시세가 낮아지긴 했다만 그래도 아직 선뜻 회 한 접시 맛보긴 부담스러운 느낌이네요. 대포항이 유독 속초에서도 생선값이 비싼 이유는 아직 저도 풀지 못했습니다. 혹시 높은 가격에 상응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 걸까요? 궁금해서 안 되겠네요. 이 부분은 다시 와서 직접 먹어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